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지빈과 그 박사방의 공범들은 과연 범단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빈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입니다. 순하게 생겼죠. 25살 때 모습입니다. 역시 착하게 생겼습니다. 조지빈이 검거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목에 보호대를 했죠. 보기는 순진해 보입니다. 25살입니다. 자, 이 범단이라 하면 범죄단체 조직죄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단으로 엮으려면 대체로 이러면 이 영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친구와 같은 진짜 조직 폭력배들, 폭력과 상해를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놈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범단이죠. 그런데 과연 이 조지빈과 같은 어떤 범죄자들에게도 이 범단이라는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친구 참 여러분 재밌게 봤죠? 자, 친구 1은 2001년도 나오고 이건 2013년도가 나왔는데 아주 재밌는 대사들이 있었죠. 명대사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보면 내는 네 시다바리가 네가 가라 하와이 마이 무다 아이가 고마해라 친구끼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참 구수하게 해서 아마 좀 나름대로 친구 영화에 된다 향수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범죄로 따진다면 범단으로 묻게 될 아주 무시무시한 나쁜 놈들이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과 일당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범죄단체에 관해서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범단을 처벌하는. 형법 114조 범죄단체 중에 조직죄가 있는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은 처벌한다. 자, 사형무기 장기 4년 이상이니까 이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하다. 예를 들면 우리 서방파 또는 범사방파 이런 것은 김태촌이가 조직했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조직으로 가입하면 가입 또는 활동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범죄단체 조직죄에 적용될 수도 있겠고, 자, 두 번째 죄는 폭처법입니다. 폭처법은 폭력행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 법 4조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1항에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여기 구성이죠. 앞에는 조직돼 있죠. 같은 말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구성, 가입, 활동하면은 직책에 따라 이렇게 나눠 처벌한다는 거죠. 자, 이 폭처법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특례법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는 폭력범죄, 상해범죄, 공갈범죄가 주로 이 죄명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그 단체의 수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이죠. 간부, 부두목이라든가 예를 들면 행동대장은 7년 이상의 징역, 기타 쫄병은 2년 이상의 유징역이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단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조항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다.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 자, 박사박 일단은 과연 범단일까? 자, 전국적인 폭력배인 서방파나 오비파나 칠성파 같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방금 말한 어떤 두 가지 법률 중에 어느 하나로 처벌됐습니다. 즉 범단으로 처벌됐습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범단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거의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 목적은 살인이라든가 강도나 절도 같은 그게 공동의 목적이죠. 절도단을 구성한다, 강도단을 구성한다, 강간단을 구성한다.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통솔 지휘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수계, 오야봉이 있고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수호대, 이게 지휘 체계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돼요. 각자 수계의 역할, 부두목 역할, 그다음에 행동대장 역할 분담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동 강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 행동 강령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되고, 예를 들면
선배를 보면 깍듯이 90도로 인사한다. 조직을 배신할 때는 짜증나게 보복을 한다. 예를 들면 손가락을 자른다. 뭐 이런 것들이 행동 강의에 일반적으로 폭력배들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범단으로 보통 처벌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조폭들, 폭력배들은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범단으로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런 판례도 많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보이스피싱범들의 죄명은 뭐냐?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어떤 목소리를 물물 속에서 낚아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사기죄만 적용이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놈들은 피고인들 되는데 피고인들이 무려 77명이나 돼요. 77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자, 돈을 빌려줄 테니까,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좀 보내라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돈을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뜯어먹었어요. 편취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놈들이 단순한 사기죄만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사기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안산에 총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총책 밑에 콜센터를 여러 개 뒀습니다. 콜센터에 콜센터장을 두고, 콜센터장은 역할은 뭐다? 그 밑에 상담원들을 센터마다 7, 8명씩 두고 상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현금 인출은 누가 한다. 현금 인출한 다음에 이 돈은 총책에게 어떻게 전달한다. 그 총책에 전달된 돈은 수익은 어떻게 분배한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매뉴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조직원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총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계질서가 총책, 센터장 또는 이사, 상담원, 현금 인출자 해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되는 걸로 판결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최초의 판결이다. 자, 아주 특이한 판결입니다. 자, 그럼 박서방 사건은 어떠냐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박서방 사건은 여러분 알게 계시겠지만,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고액 알바라는 이름으로 알바생과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알바생의 신체 일부나 전부를 촬영한 후에 이를 믿기로 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강요하거나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에 유료회원에게 유포해서 돈을 뜯은 사건이죠. 조주빈의 집에서 1억 3천만 원의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주범 조주빈은 1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에 기소될 때 범죄단체로는 엮지 않았습니다. 자, 14가지 혐의는 이거예요. 음란물 제작, 배포, 유사성행위, 강간강요추행, 가마레용 촬영죄, 음행강요죄 뭐 이런 거에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 다음에 강요죄, 협박죄, 무고죄, 사기죄, 이런 것들이 14가지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은 없죠? 자, 이거는 신문한 기사입니다. 총 1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자, 뭐 무고죄도 있고 넘어가고, 사기죄는 특이한 거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기자 김웅 씨한테 속여가지고 김웅 씨를 속여서 1,500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요. 이 김웅은 바로 손석희 사건을 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손석희도 관계 있는 사건이 있어요. 손석희 씨한테 2천만 원을 뜯었는데, 손석희 씨가 경기도 과천한 교회 공터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내서 김웅 기자하고 신랑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접촉사고 현장 부근에 CCTV 자료를 갖고 있다고 손석희한테 접근해서 그 자료를 줄 테니까 내한테 돈을 주라 해서 손석희가 2천만 원 뜯긴 사건이에요. 이런 거 보면 손석희 씨도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자, 조주빈의 공범 붓다 18살입니다. 강훈입니다. 이 친구는 역할이 이거예요. 박사랑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역할과 출금 담당이었어요. 자, 유료회원들이 낸 가상화폐를, 입장료를 현금화해서 조주빈에게 전달한 역할이 주로 붓다의 역할이었다. 그 다음에 육군 현역 일병 이기아 역할은 박사방을 국내하고 갤러리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었어요.
거제 시청 공무원이라는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국내 야구 갤러리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촬영, 전송, 유포하는 역할,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는 역할, 파면되지 이 새끼가 파면되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만 또 아동음란물 소지했죠.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자, 세 가지 역할을 주로 했고 이만은 16살짜리 태평의 이만은 역시 물로 성착기 음란물을 유포하는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송파구청과 영통구청의 공익요원 두 사람은 역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사들의 의견은 뭐냐?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하지는 않았지만 적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조직체계와 지휘통솔 관계 등이 입증되면 범단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히 회원 모집이 아니고 총책, 역할 담당자,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의 그런 역할 분담 체계가 입증이 된다면 범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실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조주빈과 공범 13명은 조주빈을 총책으로 해서 유료회원 및 알바생 모집, 신상정보 수집, 동영상 제작, 유포, 박사본 홍보, 수익금 배부 등 각자의 역할을 매우 제대로 맡겨서 각자의 역할을 잘 맡겨서 유기적으로 행동하도록 조주빈이 모든 것을 총괄지휘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주빈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매우 흡사한 조직 구조와 기능적 역할 분배를 통해서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정함으로써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주빈과 그 일당들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